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공부티 9강부터 서브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서브노트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서브노트가 없다면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공포의 공법입니다. 50대 이상인 분들한테 합격률 최고인 완전체 서브노트로 공부하는 방법 실현할 건데요. 26년 유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수험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교재 한 권만 무한 반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지문별 기출문제 공부법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공법 시작하기 전에 1월 10일 날 종합반하고 오죽스터디반 소집일이에요. 합격률 70%의 종합반하고 55%의 오죽스터디반 1월 9일 날 마감합니다. 종합반하고 오죽스터디반은 공부를 잘하는 30대 분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매년 떨어지는 분들이 오는 곳, 그곳이 종합반입니다. 작가님, 합격률이 가장 높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작가의 종합반에 가입하면 70%로 가장 높고, 두 번째도 부동산 작가의 오죽스터디반이 55%로 두 번째를 차지해요. 세 번째가 학원 실강을 참여하는 거예요. 오전에 학원 가서 강의 듣고 오후에 자습하는 거죠. 이분들의 예상 합격률도 사실 30% 전후가 아닐까요? 물론 이분들은 직업이 없는 분들만 가능하겠죠. 네 번째가 부동산 작가의 서브노트 구매자예요. 19%에서 35%까지 나왔어요. 우리 종합반은 70%가 합격했고 전부 직장인이에요. 백수는 한 명도 없었죠. 만일에 직장인들이 강의를 9월까지 듣고 자습 6개월을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원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강의를 2번만 듣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하라는 이유는 자습하는 시간이 3시간씩 최소 6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하면 합격률이 낮은 거예요. 부동산 공법 서브노트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서브노트 첫 페이지에 보면은 국계법과 개발법, 주택법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놨고요. 26년 시험은 23년처럼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하고 26년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두었어요.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순서는 국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농지법 순서대로 풀고 도정법과 건축법은 가장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이 두 과목이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22년이 최악으로 어려웠던 시험이고 25년도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즉 3년마다 어려운 시험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26년은 23년처럼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공시세법 같은 경우는 초초 요약집하고 적중문제집만 봐도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공법만은 서브노트 왼쪽에 있는 검정색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기출지문 많이 반복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국계법에서 9개에서 10개, 개발법 5개, 주택법 3, 4개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법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구분하여, 원상회복, 대집행, 위탁할 수 다 있다예요. 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고 포함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법에 적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틀린 답이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2차 공법 관련 문제가 들어와요. 26년 4월에 시험 보죠. 여기서 최소 2개에서 3문제 정도 항상 출제되었어요. 하지만 26년 시험뿐이 아니라 23년, 24년, 25년 3개년치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실연 들어가기 전에 공법은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서브노트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것을 100% 많이 보셔야 돼요. 37회 오늘까지 개정사항을 보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원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했었잖아요. 하지만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어요.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은 농공단지 건폐율이 원래 70%까지 했는데 80%로 완화되었고요.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이 추가된 게 있어요. 불량판 구조라고 튀어나오면 무조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농지법에서 기본방침의 수립 등이 개정돼서 들어왔어요. 장관은 10년마다 기본방침하는 거죠. 원래 국토부 장관이 기본방침 보통 했었죠.
그리고 기본계획이라고 나오면 시도지사가 10년마다 하는 거고 5년마다 타당성은 아실 거고 세부 실천계획은 가장 밑에 거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서브노트에 보면은 공법 체계도 3면이 있어요. 이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책받침 코팅해서 평상시에 지하철 같은 데 탔을 때 보시면 좋아요. 보시면은 국계법은 21년, 22년, 23년 3년 연속 무난했고 24년에 2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25년에 4문제나 극상으로 나온 이유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3문제가 극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게 부동산 작가의 몫이죠. 도시개발법은 5년 연속 무난하니까 꼭 맞출 수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1년, 22년 어려웠고 그 후 3년 동안에 4문제는 무난하고 2문제가 어려운 스타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택법은 22년이 굉장히 어려웠고 23년은 4문제가 무난했고 그랬더니 24년은 극상이 3문제였고 올해에는 극상이 2문제였어요. 내년에도 극상 문제 2문제 정도 나오겠죠. 건축법은 3년 연속 어렵게 나오다가 24년에 2문제로 줄었고 다시 3문제로 어렵게 나왔으니까 건축법은 3문제는 되게 어렵고 4문제는 기본적인 걸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노트 첫 페이지가 영어의 정인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보시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 작가가 서브노트에다가 26년 유력이라고 넣어둔 거 있어요. 근데 이 파트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최우선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여기 빨강색으로 된 게 25년 36회 시험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큰 거니까 광역계획권이나 경관계획 등이 들어가는 거지 자잘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올해는 안 나와요. 지금부터 서브노트 오른쪽 잠깐 보여드릴게요. 18년 22년이었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50%가 좀 안 되고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 변경할 때는 밑에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죠. 네, 올해 나올 가능성 많아요. 자, 서브노트 오른쪽 보면은 공동수립,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하는 것은 밑에 일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시청이 없대요. 근데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겠죠? 근데 공동 수립할 때 협의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공동이나 단독으로 윗사람에게 조정을 시청한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 국장 수립하면은 공고는 윗사람인 시도지사 공고하는 거죠.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강역도시계획 이 정도만 공부를 한 10번만 하면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26년 유력이라고 넣어놨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박스 치고 26년 유력이라고 넣어뒀어요.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하는 것은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26년에도 유력해요. 작년에 나온 게 5분의 4와 3분의 2 구분 문제였죠. 네,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틀리는 분 없고요. 네, 올해는 26년 유력은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예요. 주상공에 제한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에 제한하는 거예요. 서브노트 오른쪽에 보면은 10년치 기출문제가 있는데 18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25년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즉 서브노트 오른쪽이 중요한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기출 지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게 시험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 공법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올해 시험은 이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독지일 때 입안을 제한하는 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 작년에 유력하다고 했고 작년에 나왔죠. 네, 올해 나올 가능성은 빵 프로죠. 보편적으로는 기초조사 생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박스 쳐놓긴 했지만 26년 약간 유력이라고 했어요. 토지적성 평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도시 들어간 거랑 기반시설 들어가면 생략 가능하다고 하고 한 10번만 읽으세요. 보통 시험에 나온다면 이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도 21년 기출문제를 많이 공부했다면 네, 다 아는 문제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또한 16년에 나왔던 것도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로 나온 거예요. 그게 25년에 그대로 나온 거죠. 이런 거를 기출문제나 서브노트 오른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절대로 안 틀리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는 15, 17, 20, 21, 24, 네, 26년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관리계획 결정권자 박스돼 있죠? 26년 유력이에요.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26년 유력이에요. 자, 서버노트 오른쪽에 보면은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기획 관련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네, 이런 거 틀리면 말도 안 되고요. 국장이 결정하는 게 이렇게 있고,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거지, 고시한 날부터 5일 후가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 아니라 고시한 다음 날 아니고 지형도면 아니에요. 보시면 20년, 24년 기출문제잖아요. 공간재 구조화 계획도 26년 유력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정색 이렇게 좀 진하게 된 거 있죠? 이게 유력한 얘기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 구조화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관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요. 26년 유력이에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정의가 24년 감정평가사에 나와서 우리 시험 25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는데 당분간 안 나와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용도지역 지정하는 특례가 24년 감정평가사 나오고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왔고, 요거는 22년 감정평가사 나오고 22년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즉 26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게 출제되지 않으면 이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은 건축 제한에서 1종, 2종, 3종에 건축할 수 있는 곳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7년 전부터 이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 아파트 설치 가능한 경우는 외워두셔야 돼요. 2, 3, 준, 중일근은 아파트 설치 가능해요. 용적률은 25년에 오랜만에 나왔죠?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숫자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있고요. 자, 25년에 건폐율 특례 규정이 오랜만에 나왔죠? 개정된 거였었어요. 25년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60%로 완화된 게 시험에 나왔고, 26년에 개정사항이 농공단지 80% 완화가 또 개정됐는데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예요. 자, 용도지구 공부할 때 보시면은 세분된 종류 문제가 19년, 23년, 24년이었죠. 올해 나올 가능성 높고, 정의 문제가 23년, 25년이었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 없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 가능성이 높아요. 개발진흥지구는 주단 간복특이죠. 2년 연속 나와서 올해 나올 가능성 조금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어렵진 않고요. 올해 나온다면 복합용도지구보다는 취락지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26년 유력이라고 넣어두었어요. 보호취락지구는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예요. 자, 드디어 올해는 건축 제한에 예외가 나올 차례예요.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26년 유력해요. 고도리하고 개발진흥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에서 가능한 건축물 4층 이하 허용하는 거랑 복합용도지구 1, 1개 세 곳에 지정 가능하지만 건축할 수 없는 거 있죠? 마장동 공의가는 안 된다는 거 나올 가능성은 높고, 자연취락지구나 보호취락지구에서 가능한 건축물 4층 이하 허용하죠? 18, 19, 20. 장례식장 또는 제과점, 휴게소, 정신병원에서 음식 먹으면서 업무하지 마세요. 요거는 안 돼요. 요거 되게 유력하죠? 용도구역은 21년, 22년 나오고 25년 시가조정구역 나온다고 그랬죠. 올해도 나온다면 시가조정구역밖에 없고, 아까 개정된 거 말씀드렸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뿐이 아니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1제곱킬로미터 미만, 이때는 시도지사 결정한다는 거 올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죠. 시가조정구역은 한번 여기 있는 내용만 읽어보세요. 보편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22년, 25년이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가능한 거를 물어봤거든요.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건 24년 간평 나와서 올해 우리 시험 나왔죠? 올해 나올 가능성은 0%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올해 안 나와서 26년 유력이에요. 일단 지문 5개가 골고루 나오는데 도시지역에 필수적으로 지정하는 거 지문 1개 유력한데 정택 10년, 시공 30만, 녹지가 주상공 30만이에요. 도시지역 외에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 가능하다는 거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란 얘기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완화 적용 가능한 주복특계, 삼복계생용도 공부하세요. 즉 박스로 된 거는 무조건 최우선으로 1순위 공부해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때 혜택이 도시지역이 26년이 유력하다고 나왔죠? 나올 가능성 거의 100%예요. 지사미를 주호가 실효당한다는 거 아시죠? 네, 26년 유력이고요. 기반시설 종류도 우리 시험에 나올 때가 됐는데 유력이라고 넣어두지 않은 이유는 이거 나오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맞는 답일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25년 나왔죠? 올해 공부하면 안 되죠. 공동구는 23년, 24년, 25년 계속 나오고 있는데 26년에도 유력해요. 정태기와 도도를 공경해야 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작년에 가스관, 하수도관 2년 연속 너무 쉽게 나왔죠. 이런 게 공법 어렵게 낼 때 무조건 쉽게 내는 문제가 이거예요. 공동구에서 보통 답은 설치 비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박스 열심히 보시고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21년, 23년, 25년 홀수로 나왔죠. 네, 올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의 매수 청구는 18, 19, 21, 24. 네, 올해 나올 가능성 매우 유력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만 보시는 거예요. 서브노트 오른쪽에 보면은 10년 이내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10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면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올해 나올 가능성 높고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내에 매수한다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도시공개시설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만 발행 가능한 거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튀어나오면 안 되죠. 상환기간은 도시 10년, 10년이에요.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실효는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니까 10년 나오면 틀려요. 20년이 되는 날도 틀리죠. 다음날이죠. 비용 부담 및 보조용자는 국계법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가 26년에 지문 한두 개가 유력해요. 개정된 거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다음에 재설치한대요. 아까 토지용질 변경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내로 용도 변경이 없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지문 2개 나올 것 같고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에서 미만이면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상 녹지 1만 미만, 그 외 3만 미만, 그리고 보전 들어간 2개 있죠.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존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26년 유력이죠? 네, 감정평가사 시험이 나왔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년 연속 나왔다가 24년 나왔다가 한해 쉬었으니까 26년도 유력해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아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파란색만 보세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22년, 23년, 24년 지문 2개였죠. 네, 26년 매우 유력이에요.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은 100%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서브노트 오른쪽에 보면은 사방사업법 같은 거 나오면 심의 거치지 않고 심의 후에 한 차례만 3년 이내에 제한하고 심의 없이 2년 연장 가능하다는 거 나올 수 있고 심의 없이 2년 연장 가능해서 5년까지 가능한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튀어나오면 최장 5년이에요.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만 어떻게 틀리게 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25년에 이행보증금 일치 나왔죠. 올해 안 나올 거고 준공급사 받지 않은 4가지가 있어요. 올해 무조건 나와요. 토지의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 등이에요. 공공시설 기속은 19년, 21년, 22년, 25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나왔으니까 26년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서 심의 필수고 도지사 승인 받지 않고 협의받지 않죠. 24년에 2문제가 나와서 25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했죠? 네, 안 나왔어요. 26년은 다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 파란색만 나오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14, 17, 19인데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9년, 20년, 21, 22, 24. 네, 26년에 무조건 나오겠네요. 이것도 주로 파란색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기원, 지정 해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브노트 오른쪽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건수가 20% 증가하면은 지정하여야 한다고 지정 해제는 기원이라는 거 나올 거고 1년이 되는 날까지니까 2년이라고 나오면 일단 틀리죠.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게 안 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 번만 보시고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중축만 부과되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납부 관련해서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과하고 기반 설치 비용은 언제까지 납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한다는 거 올해 나올 거예요. 보충 문제는 22년에 2문제, 23년에 2문제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란 얘기죠. 공부를 꼭 해야겠다면 타인 토지 출입은 공부하셔야 돼요. 출입 7일 전 일시장소 알려야 되는 거고 나무옥 등의 장애물 제거 시는 동의 필요하고 3일 전까지 알리는 거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자, 오늘은 국계법 서브노트 오른쪽 왼쪽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26년 유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